5월 6일 화요일 오늘은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원장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 폭풍우를 뚫고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 네, 폭풍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몰고 오셨나? 그래요? 네. 몰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진짜 운전하시는데 좀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올 때는 비가 안 와서 괜찮았는데 그래요? 네. 여기 오니까 비가 엄청 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가실 때쯤이면 좀 비가 어느 정도 그쳐 있기를. 네, 그랬으면 좋죠. 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뵙는데 먼저 올해 버클리 아카데미가 기록한 입시 결과가 대단하더라고요. 이 버클리 아카데미의 근황과 함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 카운슬러들이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도 좀 역대급으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놀랍게도 이제 아이비리그만 15개에 들어갔거든요. 아이비리그만 15건 네. 합격이. 네. 네. 그래서 뭐 프린스턴 2건, 그리고 이제 하버드는 하나, 네. 그리고 예어 하나, 그리고 유펜 2개, 그리고 이제 코넬 6건, 그리고 이제 브라운 2개, 그리고 콜롬비아가 하나예요. 이 보통 학군이 좋은 하이스쿨에서도 아이비리그 합격생이 5명이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아이비리그를 뭐 5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좋은 학군이라고 해도 5명까지 이제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거는 흔한 건 아니다. 네, 흔한 건 아니죠. 근데 15명이나 네. 이 아이비리그 보통 합격률이 좀 얼마나 되나요? 네, 계속 매년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 싱글디짓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낮게는 3%에서 높게는 8%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점점 더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해진다는 거겠죠. 그만큼 네. 들어가기 점점 어려워진다. 이 아이비리그 외에도 스탠포드, MIT, 듀크 등 이른바 아이비 플러스라는 대학들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학교도 이제 Tier 1이라고 하거든요. IB 포함, 스탠퍼드, MIT 이런 학교들인데, 저희 스탠퍼드도 3명이나 들어갔고요. 네. MIT도 3명, 두크는 5명,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는 2명, 노스웨스트는 3명이 합격했어요. 진짜 이 합격률이 대단한 것 같은데 특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UT 어스틴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올해 UT 어스틴 합격자들의 결과랑 또 이 학생들의 좀 평균적인 점수? 성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UT도 있고 이제 라이스 대학도 인기가 많은데 네. 라이스에는 7명, 그리고 이제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9명이나 합격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UT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49명이 합격을 했어요. 49명이요. 네, 그래서 저희 게이웨이 한 학생들 중에서 반 이상이 UT 어스틴은 합격이 됐어요. 이 친구들의 좀 성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공부 잘하고 이런 학생들만 됐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쟤는 어떻게 거기 들어갔지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은 꼭 그렇게 지금 성적이 막 좋지 않아도 잠깐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 방송을 많이 보시거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대학교 측에서는 이제 홀리스틱하게 본다. 그거는 이제 점수만이 아니라 extracurricular, essay 뭐 이런 다른 요소들을 보기 때문에 뭐 하나 두 개가 이제 좀 낮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잘 키우면은 이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친구의 강점을 찾아주는 일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뭐 별의별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이것도 좋고, 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잘하고 재밌고, 저거 네. 하고 싶다 그러고 뭐 소방관이 하고 싶다, 뭐 대통령이 하고 싶다, 뭐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이스쿨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자기의 장점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그 학업이나 이런 거를 쫓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이 되는군요, 네, 학생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의 그런 장점이나 이런 거를 잘 살리지 못하고 다른 요소, 자기가 못하는 요소 같은 것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럼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못하는 거 누구는 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압박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진실성도 없고요. 그렇죠. 또 성적도 그만큼 노력하는데 그만큼 또 따라주지도 않고. 네. 맞아요. 올해 입시 결과를 정리해보면서 잘 따라준 이런 학생들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참 뭉클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이제 뭐 아이비리그나 이렇게 높은 데를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저희도 좋고 이제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교에 입시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다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못 들어갔을 많은 학교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은 저희도 이제 굉장히 뿌듯하죠. 그죠. 그럴 때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학생이 합격됐다고 막 전화를 오고 와서 비짓도 하고 그러면서 하면은 같이 방방 뛰죠. 그죠. 네.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다. 같이 고생했다. 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버클리 아카데미가 설립된 지 벌써 16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버클리 아카데미의 핵심 철학이나 비전도 좀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통계를 이번 해 보면서 우리 역사상 몇 명 정도가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갔나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9년에 버클리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입시에 대한 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네, 그 이후로 이제 학생들이 거의 보니까 2,600건의 대학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총 2,600건의 대학에. 네, 그리고 아이비리그는 120건, 그리고 이제 상위 20위권 대학은 680, 그리고 상위 50위권 대학은 1,800. 네. 그러니까 참고로 미국에는 한 4,000개의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는 한 2,600개? 거기에서도 이런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도 이렇게 1%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니까 뿌듯하죠. 그죠. 앞으로도 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4월부터 시작된 이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어떤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운슬러 분이 붙으셔서 그 학생의 그 모든 입시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가이드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정하는 거에서부터 뭐 메이저에서부터 그런 학교에 뭐 어떤 거는 뭐 세이프티, 리치, 매치, 롱샷 뭐 이런 것까지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래티지를 하고 그리고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이제 에세이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파이낸셜 그러니까 대입에 대한 모든 것을 학생들이 도와드릴 거거든요. 네, A부터 G까지. 네. 이게 사실 대학도 정보력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학생들 못지않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걱정과 고민을 안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맡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담당 카운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스페셜리스트들도 있거든요. 메디컬 스페셜리스트, 비즈니스, 뭐 엔지니어링 이런 리스트 분들이 계시고 또 헤드 카운슬러하고 같이 팀이 그러니까 어벤져 팀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학생을 돕는 거기 때문에 학생도 마음이 편하고 맞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이제 또 좋은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 너무 진짜 반갑고 감사한 소식인데요. 오늘 라디오를 듣고 계신 디케인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 SAT 그리고 다른 클래스들의 디스카운트가 10%가 이제 저번 위켄드에 끝났거든요. 원래는 끝났는데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라디오를 들으셨다고 하고 그러면은 5월 10일까지
10월까지 그거 익스텐드 해드려요. 저 이 행복 스케치 DK넷 라디오 방송 듣고 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네. 5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등록을 할 경우 10% 디스카운트를 연장해 주신다는 또 이런 감사한 소식 전해주셨어요. 이 여름방학 특강들에 대해서 이제 10%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이제 저희가 항상 제일 석세스풀한 프로그램이 SAT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년 에버리지로 한 3,400점 정도 임프루브가 되기 때문에 그 10주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이 그런 혜택이 많아요. 예, 그런 것가 있고요. 또 이제 미드스쿨이나 이런 학생들에게는 또 인리치먼트 클래스라고 해서 그 학생의 스킬이나 이런 거를 디벨롭해주는 클래스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뷰 클래스라고 해서 여름에 이제 내년에 할 거를 미리 예습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GPA나 이런 거가 성적을 관리하기가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습반을 쓰면은 좀 더 confident하게 그리고 그쵸.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 클래스를 잘 쓰시면 좋겠어요. 네, 이런 수업을 듣는 걸 좀 무서워하지 않고 시험 보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고 좀 내가 이제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선 또 이런 예습이 진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교들은 어떤 선생님 피해라 뭐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저희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 학교마다 저희 카운슬 분들이 이제 가이드하는 학생들 스텝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이드하는 학생들이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죠. 예, 우리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이 괴짜야. 그리고 이 선생님 점수 진짜 예, 안 줘. 아니면 이 클래스가 제일 어려워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학생들한테 알려줘서 이거는 내년에 이거를 들을 거니까 이번 여름에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진짜 정보들도 너무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들은요. www.berkeley 숫자 2 academy.com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구글에 한글로 버클리 아카데미라고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9-562-3324 469-562-3324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한국어로 상담과 등록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요 번호 잘 저장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어떻게 들으시면은 이제 많이 들으신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SAT, 그러니까 대학들의 SAT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 리슨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이 SAT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이 SAT 점수가 필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시고 준비를 그러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 저희 아이는 SAT 점수가 높지 않은데 그러면 이거를 안 넣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옵셔널 즉 이제 선택 사항이 학생들한테 있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들으시고 그럼 굳이 이제 낮은 성적인데 늘 필요 없지 않나. 그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학생들이죠. 그죠. 예, 그 초이스. 그럼 당연히 안 하지. 예,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도 이런 쪽을 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SAT가 선택 사항이 되었지만은 학교 측에서는 아직도 SAT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그렇다면은 SAT를 잘 보고 좋은 점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없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서 필수라고 하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넣었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있는 학생을 좀 더 유리하게 본다. 이런 네. 뜻이네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도 원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은 시험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공주님께서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네. 우리 딸도 10학년 영어 선생님인데 그 네. 블랙리스트에 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선생님 수업 듣지 말아라 하는 그 네. 블랙리스트에 있지 않을까. 요런 청취자분들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 네. 걱정 마시고. 네. 네, 근데 이 진짜 SAT가 학생들이 자신을 좀 입증하는 명확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GPA랑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보통 학교 성적
성적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학생이 얼마나 이제 organized 돼 있고 디스플린이 강한지를 이제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성적을 좋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SAT나 ACT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얼마나 똑똑하고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선 그걸 더 선호하게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SAT 점수가 없는 학생의 경우 아니면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이 GPA나 비교과 활동 같은 걸로 좀 충분히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 요소가 있으니까 꼭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제 다른 걸로 커버가 가능을 한데 만약에 다른 요소들이 다 동등하고 한 명은 SAT 점수가 좋은 점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갈라질 수가 있죠. 근데 경쟁률이 점점 또 치열해지니까 이왕이면 좋은 SAT 점수를 갖고 있는 게 확실히 유리하긴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 같은 경우에서도 워낙 이제 학생들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뽑아야 할 이유보다 떨어뜨려야 할 이유를 많이 찾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얘랑 모르겠는데 얘는 SAT 점수가 괜찮네, 얘는 없네 하면은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이 SA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입시 제도가 좀 너무 자주 바뀌어서 학생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가요, 도대체? 큰 이유는 이제 5년 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학교들이 아이들이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requirement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시하는 학생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옵셔널로 바꿨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시험 점수 없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SAT 점수가 있는 학생, 없는 학생.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SAT가 뭐 culturally 좀 diverse한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리고 standardized testing이 꼭 그렇게 좋은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토론이 많았는데 이제 데이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보이는 거죠. 그랬네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진짜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영향이 있었지만 이 교육계에도 또 대학 입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 SAT와 ACT가 좀 임시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는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SAT를 잘 본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이제 더 성공적이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좀 이렇게 차이가 확실히 있다. SAT가 있는 학생과 SAT 점수가 없는 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한 차이가 우리가 느껴졌다. 네,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SAT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사고력 그리고 판단력을 시험하는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problem solving 스킬이 강한 아이들 그런 학생들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더 성공적이 된 거죠.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사고나 이런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더 뛰어난 거네요. 그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AI가 발달하면서 이제 외우는 스킬이나 아니면은 정보를 빨리 뭐 이렇게 습득하는 스킬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판단력이나 이제 problem solving 스킬이 더 요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뭐 그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이 가능한데 이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GPA나 이런 거는 높은 학생들도 SAT에서 스트러글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이 하버드 대학교 산하의 연구기관에서도 좀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Opportunity Insights가 발표됐는데요.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수십만 건의 입학 기록과 그리고 1학년 성적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SAT나 ACT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대학교에서 GPA가 0.43점 정도 더 높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큰 숫자거든요. 그쵸. 예, 왜냐면은 거의 반, 학점에서 반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GPA가 높은 고등학생이 반드시 이제 대학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디벙크 됐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GPA가 고등학생 때 높은 학생들이 당연히 대학교 가서도 좀 성적이 좋지 않을까, 좋은 성적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스쿨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 말 잘 듣고 거기에 이제 틀에 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학교는 좀 더 자유롭고 그죠. 그리고 프로페서마다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그걸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임포턴트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SAT나 ACT가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결론이 났거든요. 네. 다트머스 대학교랑 MIT에서도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SAT 제출을 좀 필수로 변경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MIT가 제일 먼저 2년 전부터 이제 테스트를 다시 하게 됐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비리그도 리버럴 아트 스쿨이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스탠더라이즈 테스트에 어게인스트한 학교들이 리버럴 학교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학교들도 이제 SAT가 좋은 그 학생의 잣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트머스나 이런 학교들도 다시 require 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 SAT 제도에 대한 대학들의 트렌드가 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점점 더 필수로 요구하는 대학들이 좀 늘어날까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옵션을 유지를 한다고 해도 SAT를 보내는 학생들한테 더 유리할 거고요.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네, 그럼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 돌아와서 2025년 입시 SAT의 오해와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5월 6일 화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SAT에 대한 오해와 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SAT가 아무래도 이제 대학들에서 옵셔널이라고 해도 충분히 어떤 학생들을 변별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이 SAT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마다는 다 다른데, 이제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점수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내가 시작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하실 게 내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 학생이 원하는 그런 목표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럼 거기에 갭에 따라서 일찍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기다리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SAT 같은 경우에는 알gebra 2까지예요, 수학이. 네. 그러면 내가 알gebra 2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제 모든 기본 같은 거는 다 갖춰줬다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시작점이 너무 낮다.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게 목표는 나는 1,500점 이상인데 나 지금 1,000점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일찍 하기는 해야죠. 그렇군요. 이 또 SAT 준비의 첫 단계가 좀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베이스라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주거든요. 네, 무료로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줘서 내 베이스라인이 이 정도다, 내 실력이 지금 이 정도다, 이거를 파악을 해줘요. 그렇지만 또 이제 다른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컬리지 보드나 칸 아카데미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도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그 기관들은 자기 테스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준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학생들이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는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디지털 되면서 컬리지 보드에서 내가 시험을 계속 봐왔는데 난 이 점수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완전 100점, 150점 이하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내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리슨한 그런 테스트를 보는 게 좋으시죠. 그렇군요. 이 베이스라인 진단 시험으로 좀 내 결과를 받았다면은 그럼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나는 뭐 first tier school을 목표로 한다. second tier school을 목표로 한다. third tier school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first tier school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1550점 이상, 1570점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tier 2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1500점에서 1550점을 보고 이제 tier 3 같은 경우는 뭐 1450점. 그러니까 50점마다 이렇게 한 단계가 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여기에 맞춰서 목표 점수를 좀 설정을 하고 목표 대학이 그러면 어디인지 그게 네.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SAT 여름 학기에 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3,400점이 임프루브가 되거든요. 10주 동안.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여름에 그걸 시작하기 전에 1,250, 1,300점 두면은 나는 1,550점까지 갈 수가 있다. 그게 계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1,000점밖에 안 나와. 아니면 1,100점밖에 안 나와. 근데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가 1,500점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내가 좀 일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 서서히 시작하는 거는 이제 뭐 9학년 때부터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예, 다만 이제 번아웃 하지 않게 처음부터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요소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뭐 SAT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제일 많은 학생들이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가는 학생들.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11학년 때는 PSAT가 이제 10학년 때도 보고 11학년 때도 보는데 11학년 때 보는 PSAT 점수를 가지고 National Merit Scholarship에 대한 requirement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 스테이트 안에서 상위 1%에 듣는 학생들인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애들들이 시험을 잘 봐서 잘 봐요? 네, 그래서 상위 1%에 하려면 1480, 1490점 정도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SAT에서 그렇지만 SAT가 PSAT보다 더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SAT를 준비를 하면은 내가 그리고 거기서 150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PSAT에서도 이제 1500점 정도 나올 거예요. 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네, 그래서- SAT를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넘어가는 여름이 SAT를 준비하기엔 가장 적합하다. 다만 내가 너무 밑에 있다, 너무 낮다 하면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더 좋죠. 학생들의 좀 성적과 평균 점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시기가 다르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더 낫느냐에 따라서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수학이 제일 빨리 오르고 그 다음에 라이팅, 그 다음에 리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리딩이 제일 약하다 하면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야 되죠. 이 SAT 점수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도 이제 영향을 끼친다. 방금 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이 PSAT 그리고 NMSQT 시험 네. 언제 치러지고 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11학년 이제 이 PSAT는 10월 달에 있거든요. 10월에요. 네, 그런데 이제 11학년 때 보는 시험만 카운트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학교들은 10학년도 9학년도 같이 보게 해요. 그렇지만 그 시험들은 그냥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처럼.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보고 이제 그 점수에 대해서 갖고 오셔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해서 시기를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내 점수가 또 있으면은 그걸 네. 갖고 와서 또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또 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뭐 그냥 단순히 장학금만 받는 게 아니라 대학들에서도 좀 이런 거를 받은 학생들을 눈여겨보게 된다고요. 네, 이제 freshman profile이라고 해갖고 우리 학교에는 뭐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모였다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매년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national merit 몇 명이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뭐 1,000명이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고 파이널리스트만 뭐 200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업적을 이뤘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SAT 점수나 PSAT 점수를 통해서 그 학생한테 주어지는 스칼러십이 또 학교 내에서도 있어요. 아, 학교 안에 따로 있는 대학들이 그러니까 있다고요? 어떤 학교들은 너의 SAT 점수가 이거면은 우리 다 타주로 오더라도 뭐 인스테이트
투이션으로 내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제도도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이제 또 학교마다 그런 혜택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AP 시험 성적도 입시에 또 영향을 준다고요. 네,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팅의 하나의 이제 장점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도 학군들이 다 다르고 학교들마다 다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수가 똑같은 학점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학생마다 학생을 비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탠더라이즈 테스팅을 보는데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목별로 봐요. 그러니까 chemistry, biology, 뭐 US history 이런 걸 과목별로 보기 때문에 난 스탠더드로 이 정도다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선생님이 어렵고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더라도 AP 점수를 잘 받아주면은 그걸 만회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겠네요. 여기 지금 공주님께서 잠깐 질문 주셨는데 네. 고등학교 때 콰이어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이제 모든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요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콰이어이든 오케스트라든 밴드든 뭐 스포츠든 이런 걸 하면은 좋아요. 아무래도. 다만 그걸로 이제 이룰 수 있는 업적이 어느 정도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 입학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콰이어를 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서 스테이트 아니면은 뭐 내셔널에서 뭐 이렇게 초빙받을 그런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기 훨씬 수월하지만은 나는 그냥 콰이어에서 있어서 활동만 했다. 그거면은 이제 별 의미가 없죠.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좀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내가 리더로서 뭔가를 또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활동만 했다. 그냥 소속돼 있었다. 뭐 이런 정도면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학생들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나는 내가 보기에 이 활동이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게 나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 이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 브라운이나 또 예일대학교처럼 SAT 점수를 다시 요구한 학교들의 지원자 수와 합격률 변화가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requirement를 하고 나서 이제 지원자 수가 내려갔어요. 줄어들었군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SAT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원을 못한다. 이러한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합격률이 좀 더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합격률은 올라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게 기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양 아이들은 이제 학업적이나 이제 SAT 시험에 대해서 강하니까 그죠. 자기가 잘하는 요소를 잘 쓰면은 내가 진짜 생각도 안 했던 대학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죠. 그럴수록 진짜 SAT 점수가 나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Financial Aid도 이제 GPA나 SAT, Academic Financial Aid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타기 위해서는 어느 점수 이상,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스칼러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SAT 때문에다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돈으로 돌아오죠. 나중에 돈으로 돌아온다. 네. 이게 좀 또 학부모님들 귀에는 콕콕 일 것 같습니다. 네, 이 SAT와 ACT 점수가 확실히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입시는 준비한 학생들에게만 좀 확실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사정관들은 이제 떨어뜨릴 이유를 찾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이 정도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를 입시를 한다고 하면은 떨어지는 게 많죠. 그렇군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입시를 결과가 나오고 또 이제 다음 이제 시니어 이어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벌써 게이웨이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시작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아니면은 입시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학생과 너무 부딪힌다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이제 상담을 오시면은 제가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과 자녀분들과 이게 갈등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아요. 갈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항상 저희는 브리지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다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무료 상담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2025 여름방학 특강 등록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DK넷 청취자분들께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등록하시면은 10% 디스카운트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왕이면은 할인 기간에 서둘러서 등록해 주시기 바랄게요. 뿐만 아니라 SAT와 ACT 준비부터 일반 교과목 그룹 수업, 전 과목 1대1 튜터링, 입시 카운슬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 합격을 위한 모든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클리 아카데미의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들은요. www.berkeley 숫자 2 아카데미.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구글에 한글로 버클리 아카데미라고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9-562-3324 469-562-3324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한국어로 상담과 등록 문의 가능하니까요. 요 번호 잘 저장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원장님 오늘도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